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요? 노인은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쉬워요. 질병의 예후가 불명확하죠. 급성보다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요. 질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죠.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위궤양, 위에서 피가 나거든요. 금연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는요, 카페인이 많아요.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철분제, 특히나 액상 철분제를 먹었을 때는 대변이 일시적으로 검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검은색 대변이라는 것은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의미예요. 정상은 아니겠죠? 소염진통제 자주 복용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위궤양이 국가고시에 또 어떻게 나왔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다 했을 때는 위궤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위염이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입니다. 위궤양 대상자는 금연해야 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요? 노인은요, 호흡 근육이 약화돼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하죠. 숨쉬기 어려워요. 또 기침 반사는 감소하고요. 섬모 운동도 감소하기 때문에 미세물질을 걸러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코 속 점막이 건조해서 공기 흡입이 어렵죠.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해요. 감염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코 속의 건조함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를 못해요. 호흡 근육이 약화되니까 호흡이 증가하면 피로해집니다. 수근간 증후군 문제네요.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저리다 하면은요, 이거 수근간 증후군 아니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팔렌 검사라고 합니다.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팔렌 검사예요. 손목을 구부려서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면서 이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하면은요, 수근간 증후군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근간 증후군은요,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니까 손목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자가진단법 팔렌 검사가 되겠어요. 손을 털었어요. 그러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된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팔받침이 있는 의자가 좋죠? 식탁이 배꼽 높이예요. 생각보다 좀 낮죠? 의자는
의자 안쪽에 깊숙하게 앉게 한다.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한다.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긴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준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정답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물약에서 중요한 거요.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의 그 위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요. 그 안쪽은 세균이 묻으면 안 되니까 이 위쪽으로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따른다. 물약은 붓기 전에 흔들어서 혼합한다. 왜?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까지 국시에서 원하죠.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약을 많이 따랐어. 병에 넣지 않고 다시 버립니다. 오염됐기 때문이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대상자에게 안녕고 투약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마 중에 뭘까요? 안녕고는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쭉 짜준다고 했어요. 정답은요. 라가 되겠습니다. 라.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쭉 짜준다. 아래 결막낭, 하안검 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녕고를 2cm 정도 짜주는 거예요. 또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녕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또 안녕고가 아니라 안약은요.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 아래 결막낭, 하안검 위에서 눈 1, 2cm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죠.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5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귀약은요, 귓구멍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해야 되고요.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하면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귓바퀴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약을 투여해주죠. 후 상방이에요. 치료를 할 귀를 위쪽으로,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또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 안을 닦는다 하면 다 틀리죠. 귀의 겉, 웨이도, 귓바퀴는 닦아도 된다 이거예요. 중앙으로 쏘는 게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직업윤리와 행동규범 한 문제씩 총 8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상은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고요. 자녀의 욕구가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욕구를 가장 우선시해 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택하지 못하죠. 타 직종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청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꼭 틀려. 이렇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한다. 이런 것도 맞고요. 요양보호사 본인 자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한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보고한다. 이런 것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요?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우울증은요, 노인에게 흔히 발병은 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우울증 어떤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오죠?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또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을 때 질병이나 수술 등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더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간심신갑부 귀요보 들으시는 분들 다 이 초성 기억하시죠?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심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요? 간심신갑부 정답 4번 신부전증입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간심신갑부 간경화 신부전 이게 심장부전입니다. 또 신부정 신장부전이에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되겠어요. 뭔가 붓는 듯한 질병은 수분을 제한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만성신부전도 신부전이니까 간심신 할 때 이 신에 해당되죠. 수분을 제한한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요?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깨죠.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죠.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자지 못한다. 노인의 수면의 질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코 고는 사람과 분리한다. 이런 의미고요.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자기 전에는 자제한다. 금한다. 또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올 경우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게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잠을 줄이고 낮에는 활동하게 한다. 또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요?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되겠습니다. 당뇨병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또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또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관절염 대상자의 항염증성 약물은 성문제를 유발한다 그랬습니다.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악화되지는 않는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경제적인 학대죠. 노인의 자산을 돈이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경제적인 학대고요.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연금을 가로챈다. 재산을 가로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다 경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요? 4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죠. 또 산재 보험 급여를 받았을 때 압류 안 되고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금은 떼지 않아요. 내가 다쳐가지고 어느 정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을 때 세금도 안 내고 돈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해고할 수도 없다. 보험 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일단 휠체어를 대어줘야겠죠? 어느 쪽에? 건강한 쪽, 왼쪽에 대어줘야겠어요. 그리고 휠체어는 이동하지 않도록,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채워주는 게 가장 먼저죠. 대상자 발이 바닥에 닿아야지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또 대상자의 건강한 손은 항상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침대로 옮긴다. 침대에 눕힌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를 볼게요. 침대를 평행하게 놓는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 왼쪽 손은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를 침대에 눕힌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에 평행하게 놓는다.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요.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기에요. 휠체어를 평행하게 놓는다. 이런 게 없으면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흐름을 알고 그 보기에서 순서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빠지기도 하고 한 줄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항상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대어준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활용하게 한다. 맨 마지막에 침대에 눕히던지 이동시킨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신체 손상 예방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힘을 쓰는 사람의 신체의 손상을 예방하는 건 뭐죠? 신체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문제죠.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3번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요거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리가 없어요. 1번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아니죠.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좋다 했어요. 방향 전환할 때 다리를 촘촘촘촘 움직이는 게 좋았죠. 빠른 반동 아니죠. 신속한 거 아니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고요.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 중심은 낮춘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아시죠?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린다. 이런 것들이 보기가 계속 바뀌면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협조할 수 없는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협조할 수 없으니까 요양보호사 둘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옮깁니다. 어떤 순서로 가요? 일단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해줘요. 그리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대상자의 발바닥이요, 침대 바닥에 닿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옮기는데 요양보호사가요,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하나, 둘, 셋 옮기는 거죠. 맨 마지막에 불편한 곳 없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상체죠.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 하체죠. 상체, 하체를 지지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준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내리는 순서입니다. 지팡이 내려갈 때나 평지, 이때는요, 내지마건 기억하시죠? 내지마건.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마비 쪽, 건강한 쪽 가는 거예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 쪽은 왼쪽이었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었습니다. 내지마건. 올라갈 때는요, 올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 쪽.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마비 쪽은 왼쪽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거나 평지라고 하면은 내지마건 대입하시고요. 올라갈 때다 하면은요, 올지건마, 지건마 기억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은요?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록의 원칙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다.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일 점심 식사 조그마심이 아니라 2분의 1 공기만 드심. 육류 반찬은 다 드셨으나 시금치, 나물, 김치 등은 전혀 드시지 않음. 드시도록 권유하였으나 채소 싫다고 하심. 식사 시간 1시간가량 소요되며 손가락 구축으로 젓가락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어 포크를 들이니 비교적 식사를 잘하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은요, 이 대상자가요, 다른 요양보호사 또 다른 사람들이 케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여름철에는요, 헐렁한 옷차림, 또 땀이 잘 배출되는 옷, 넓은 모자와 물을 휘다는 게 좋겠죠? 또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3.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문제가 있는 상황은 어떤 거죠? 정답 5번입니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예요.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별일 아니죠?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요양보호사가 세탁해주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그럴 때 보고를 합니다. 또는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이럴 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마스크 재사용, 기저귀 재사용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그거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행동 규범 볼까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줘야 돼요.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죠? 대등한 관계입니다. 기저귀를 재사용해주세요. 마스크 재사용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아우, 그거 어머님 건강에 해로우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본인 부담금 좀 할인해주세요. 우리 2명이나 있는데 내가 앞집도 소개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무리가 없죠?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요.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시죠?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요? 올바른 행동을 찾아야 되는 거죠?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뭔가 깨름직하지만요. 결핵일 때는요. 대상자가 결핵이든 요양보호사가 결핵이든 마스크, 장갑 요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옴은요. 세탁을 하고도 3일 동안 살아있다고 했죠? 뜨거운 물로 씻어야 됩니다. 55도 이상의 물에 세탁을 해야겠죠.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피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두, 풍진 이 2가지의 대상자를 돌보다가 옮을 수 있어요. 그럼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결핵은 요양보호사든 대상자든 걸렸어도 일을 해도 된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수두나 풍진일 때는 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에요. 장염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손으로 옮습니다. 이 손으로 요리하면 옮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 낫고도 3일은 있어야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요?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죠? 골다공증은 뭐예요?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잘 되는 상태, 골절이 쉬운 상태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거 뭐 있죠? 걷기가 좋다 이거예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다 이거죠.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다 좋지만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랑 연결하셔야 돼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4번.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 부종이 생긴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는요, 다 나빠집니다. 심장 근육은요, 두꺼워져요.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거 기억하세요.
최대 심박동수는 감소하죠. 심장 근육의 탄력성도 감소해요. 심장에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도 감소합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부종,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이거예요.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요?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옳은 방법이 되겠어요. 복압성 요실금은요. 복부 내의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줄넘기, 달리기, 재채기, 기침 이런 거 하면은요. 소변이 쬐끔 새요. 체중을 조절한다, 살 빼라, 비만 관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에 살이 많으면요, 복부 내의 압력이 증가돼서 소변이 더 나오니까요. 수분 섭취하는 거는 괜찮다, 또 변비를 예방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은요? 욕창에는요, 살집이 있는 게 좋아요. 노인이 되면은요, 피하 지방이 감소하죠.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또 표피가 얇아지니까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이 돼요. 입과 뺨에는 털이 증가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것도 국가고시 포인트죠. 손 발톱은요 두꺼워져요. 멜라닌 세포가 감소해서 흰머리가 생기죠.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이게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는요, 가장 높은 비율로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신경퇴행성 질환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요. 혈관성 치매는요, 중풍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생기는 치매인데요. 30% 정도예요. 노인성 치매의 알츠하이머가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는데요. 근래의 일, 오히려 어제, 일주일 전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치매 실행증, 의식이나 인지 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감각이나 운동신경에도 장애가 없는데 행동을 못하는 게 실행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 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요?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뭐죠?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이런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여성 호르몬은 증가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여성에게는 생기지 않아요. 남성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합니다. 요도가 좁아지면요, 소변 줄기가 나가기가 어렵겠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국가고시에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소변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요? 근골격계 변화 1.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다 나빠지죠? 허리의 피하 지방 증가, 뼈의 질량 감소, 추간판 두께 감소, 추간판이 디스크예요. 또 근육의 긴장도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허리, 무릎 정도 되겠죠?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추간판은 디스크는 오그라들고 키가 줄어들죠. 추간판은 얇아진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 인대의 탄력이 감소한다. 근육량이 저하돼서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균형 능력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기억하세요.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되겠습니다. 피부계 변화, 피부는 얇아져요. 표피가 얇아진다. 머리카락은 얇아지죠. 각질층의 수분 함량 감소해요. 건조해요.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멜라닌 생성이 감소합니다. 피부계 질환은요.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피부가 얇죠. 기온에 민감해진다. 또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국시에 나옵니다.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게 피부계 질환이에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탄력 떨어지죠. 멜라닌 세포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에 나와요. 다음 중 보고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겠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닌 세포 감소, 탄력 감소, 손발톱은 두꺼워져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잘라줘야겠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거 기억하시죠?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뇌졸중 증상이요.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요?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이것이 뇌졸중 증상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은요. 발음이 일단 부정확해지고요. 마비가 옵니다. 반신마비가 많이 오는데요. 좌뇌가 손상해서 언어장애가 많이 오고요. 삼키지 못하는 연화곤란 또는 의식이 장애가 오거나 어지러움증, 좌우 비대증, 균형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뭔가 뇌졸중이 온 것 같아. 말이 일단 어눌해지고 몸이 좀 마비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응급실을 가죠. 의사가요. 일자로 걸어보세요 해요. 그러면 일자로 걷지 못하는 경우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 몇 개죠? 2개, 3개? 뭔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말해보세요 했을 때 발음이 뭔가 부정확할 때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봅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요.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또는 터져서 발생한다. 막히면 뇌경색으로 오죠. 터지면 뇌출혈로 옵니다. 손해가 손상됐어. 그러면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 이게 바로 뇌졸중 환자의 증상이에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이거 뭐라고 하죠?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에 이상이 있을 때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상실된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요? 1번 결막이 얇아진다입니다. 결막 얇아지죠? 피부도 얇아져요. 수정체는 더 뿌얘지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눈물량이 감소해요. 건조하니까. 각막 반사 감소, 동공의 지름은 작아집니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황화 현상이 뭐죠?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껴요. 또 눈부심은 증가한다. 눈물이 감소하니까 건조해진다. 결막이 얇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세요.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입니다. 발톱을 일자로 잘라야 그 막 파고들지 않게 자르니까 세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병 대상자는요, 발을 보호해 줘야 돼요. 맨발 아니죠. 항상 양말로 발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다가 화상 입을 수 있죠. 따뜻한 물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운동량이 많다고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는 건 아니라는 거. 공복에 운동할 때 가뜩이나 혈당 떨어지는데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조금 말이 안 되죠.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당뇨병 왜 생겨요?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가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질환이 당뇨병이에요.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수분 섭취량의 증가 이런 표현으로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다식, 음식 섭취량 증가. 다갈, 갈증이 나는 거죠. 갈증이 증가. 다뇨, 소변 배설량 증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수분 섭취량의 증가, 다음, 당뇨병의 증상이구나. 소변 배설량의 증가, 다뇨, 당뇨병의 증상이구나 아셔야 돼요. 이게 국시의 포인트입니다. 당뇨병은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민감. 인슐린은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니까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뇨병은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당뇨병 하면은 발기부전 연결하셔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 발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수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요?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 것이 화재 예방에 좋겠죠.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기가 나옵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꽂지 않죠. 또 난로 옆에 세탁물 널지 않고요.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히는 게 좋지 자주 위치를 바꾸면 불 났을 때 찾기가 어렵잖아요.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일단 감전되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만져도 나까지 감전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던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무슨 아랍 쪽이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셔터를 내리면서 감전이 돼버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목에 이렇게 그 감았던 머플러로 친구를 이렇게 해갖고 목을 확 뒤로 제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손으로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침대로 옮기거나 팔다리 주물러주거나 만져보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거 다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죠. 터치를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씻은 식기는 젖은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은요?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 소다랑 식초를 부어보세요. 냄새가 안 난대요.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하고 맨 마지막에 기름기가 많은 후라이팬 같은 거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컵 수저,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요 순서로 설거지를 합니다. 씻은 식기는요. 절대로 뭐 젖은 행주나 이렇게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그릇을 엎어놓죠. 지그재그로. 그래서 자연 건조시킵니다. 수세미는 뭐가 좋아요? 그물형이 좋아요. 세균이 좀 더 덜 생성된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쨍그랑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수세미는 그물형이 좋다. 그릇은 행주로 닦지 않는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아시죠?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좋고요. 상체를 높여주는 게 좋겠죠. 영양액은요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왜? 설사나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구토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겼어? 잠그고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영양주머니는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우리 밥 먹고 난 그 그릇 설거지해서 깨끗이 놓죠?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영양액 주머니는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몸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영양액을 주더라도 지금 식사하실게요 또는 끝났어요.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비위관, 콧줄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코가 아프죠? 윤활제를 바르거나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잘못해서 이 폐로 들어가면은요 흡인성 폐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대상자, 이렇게 관으로 밥을 먹는 분들은 폐렴이 많이 걸려요. 경관 영양, 밥 먹을 때는 당연히 상체를 위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영양액은 우리 몸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우리 몸보다 낮은 위치에 놓아야 되는 거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요?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파킨슨 대상자, 손을 덜덜덜 떨죠? 알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이런 것들도 국가고시 은근히 잘 나와요. 약은 임의로 쪼개거나 가루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먹으래요. 알약을 우리가 꺼낼 때요.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넣지 않는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알약의 개수가 많다면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한다. 대상자가 손을 떨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또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물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약과 안연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요?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요. 거즈로 닦아서 버리죠.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주나요? 아래 결막낭 하안검 위에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한 2cm 정도 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알을요 움직여줍니다. 안연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준다. 3. 상의를 갈아 입힐 때에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요? 갈아 입힐 때는요. 입마건이죠.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왼쪽 편마비니까요. 왼쪽이 먼저 그리고 오른쪽이 나중인데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든지 또는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겠죠. 주사바늘 제거하고 문질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줍니다. 왜?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와요. 주사바늘을 빼주는 거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주사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조절기를 잠근 후 보고한다.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힐 때 입마건. 마비 쪽 그리고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갑니다. 벗을 때는요. 건마 건강한 쪽 그리고 마비 쪽 중간에 마찬가지로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요?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기록하는 이유는요? 일단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 책임감을 높이죠.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자가 내가 그만두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더라도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표준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을 하면서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상사에게, 관련 전문가에게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요? 5번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매년 예방접종 맞아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다.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하고요. 매년 접종하는 거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만 맞아라 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요양보호 업무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요?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기록의 원칙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겠죠?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겠어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적합하겠습니다.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하지 않죠. 섬유질은 먹습니다. 공복 시 운동하면 저혈당이 와요. 당뇨병 중요한 거 대표적인 증상 4가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연결하시고요. 다식,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금하는 게 아니죠.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 먹는 게 좋다. 단순당질,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복합당질,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음식이 좋다는 거고요. 운동은요,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30분 이상 운동해라. 발기부전하면은요, 당뇨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당뇨병 발 관리가 중요하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발가락이 노출되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양말을 신는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에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요?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입니다. 노인에게 흔히 발병되지만 스스로는 잘 모르는 거 우울증이에요.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거나 수술을 하는 등의 신체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불안, 초조, 무기력, 소화불량, 두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울증 하면 연결되는 것이 자살이에요. 자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걷기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도 국가고시랑 연결이 돼요. 우울증은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또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려요. 낮잠을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요? 질벽이 얇아집니다. 여성 노인은요, 질이 수축돼요. 분비물이 저하돼요. 질의 윤활 작용도 감소하고요. 질벽도 얇아집니다. 난소의 크기 자체는 감소하고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분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 일시적 금연은 폐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요?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이에요.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보기를 고르세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 집에 가서 하는 일들 목적이 뭘까요?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요? 5번이죠.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켜서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 능력의 저하. 2. 감각 기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운동 능력의 증가. 5. 기초대사율의 증가. 정답은요?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면역 능력이 떨어집니다. 회복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면역 능력이 떨어졌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대상포진하고 연결하시고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요?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되겠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거 좋죠. 또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좋죠. 예산을 늘린다거나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좋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가정 하면은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 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요? 2번 독립의 원칙이에요. 독립의 원칙 하면은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세요. 소득이 있으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오래 살게 되면은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요? 2번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은 하지만요. 이거 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요,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볼게요. 인정서에는요, 몇 등급, 3등급, 5등급 등급이 나옵니다. 이용 계획서는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든 주회관 센터를 이용하든
그 본인 부담률이 얼마인지, 총 한도액은 얼마인지 이 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용 계획서예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침해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대상자들 대부분 잔존 능력을 고려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도 침해 대상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게 해야 합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양보호가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항상 센터나 시설장 또는 상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해결이 안 되겠죠?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을 때마다 식은 밥을 먹어야 했다? 이것 역시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예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요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 일시적으로 다친 거죠? 손상 환자입니다. 손상 환자를 부축할 때는요. 건강한 쪽을 부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상자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 발목을 겹질렸어요. 요양보호사 어깨에 건강한 쪽 어디죠? 왼쪽을 걸칩니다. 왼쪽 팔을 걸치고요.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어디를 잡아요? 건강한 왼쪽 팔의 팔목을 잡습니다. 손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왼쪽 팔, 왼쪽 손목, 건강한 팔, 건강한 쪽 손목을 잡아준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손상 환자가 아니에요. 접질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예요. 이러면 편마비 쪽을 부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해 주는 거고요. 손상 환자, 발목을 겹질렸어, 일시적으로 다쳤어 하면 항상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구입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저렴한 거, 요런 것은 구입할 수 있고요. 큰 거, 비싼 거는 대여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번, 지금 리모컨이 있으니까 전동 침대죠. 또 2번 배감지용 매트, 3번 목욕 리프트, 4번 휠체어. 요런 거는 대여합니다.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배 감지기,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요런 것들은 대여하는 것이고요. 5번 뭐예요?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이런 것들은 구입하세요. 정답은 5번 간이변기가 구입할 수 있다. 나머지 1, 2, 3, 4번은요. 대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 욕창 예방 매트릭스, 또 경사로 이런 것은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다는 거.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비뇨기계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 소변이 마려우면 보게 해야죠.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죠. 감염될 수 있다. 1, 2, 3, 4번은요. 다 올바른 방법이죠. 배뇨의 일반 원칙 볼게요. 배변을 위해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배려한다.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요게 바로 배설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래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수분은 많이 먹게 한다. 소변 주머니는 몸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에 놓게 한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요? 2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 내 연명을 하고 있는 그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작성해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요, 효력이 없어요. 또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되죠.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지 의료기관끼리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의향서 작성했는지 여부를요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를 통해서? 연명 의료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요?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임종하고 나면은요,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높여줍니다. 얼굴색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죠. 사후강직 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요.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든다. 시트는 얼굴까지 덮어요? 아니죠.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임종 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또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요것을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왼쪽 편마비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에요.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불편한 쪽, 왼쪽은 지지하고 오른쪽,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런 보기를 고르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음식을 먹게 해줘야겠고요. 불편한 쪽을 지지해주죠? 왼쪽을 지지합니다. 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짚고 일어나죠?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식사 후 불편한 쪽, 왼쪽에 음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것들을 고르셔야 돼요.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뭐죠? 청각이에요. 이것을 알고 보기 보셔야겠죠?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요?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되겠습니다. 임종 시에 나오는 기출 지문 볼게요.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준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청각을 고려하여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되겠습니다. 튜브 제거하는 거 요양보호사가 할 일 아니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침상머리는 살짝 높여주는 게 좋죠?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임종 시에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준다. 또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요게 좋겠습니다.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 예방하는 방법 국시에 잘 나오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줍니다. 상반신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한다. 또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걸릴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